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시점이 있고 사실 예측해도 시장을 잘 맞추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지금 크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예측이 많이 빗나갔던 시기입니다. 보통의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시기는 그게 정말 큰 시장의 분기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상승장과 그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한 2년여의 시간에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 있었던 분기점이고, 특히 지금 9월 달이 아마 이제 그 분기점의 마무리 과정에 정점을 찍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선물옵션 만기를 지났고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가 지났습니다.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좀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번 주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어쨌든 개인들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뺏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외국인이 바로 매수하진 않았죠.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에 아마도 시장을 좀 누르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다시 유발을 해서 개인 물량이 프로그램 물량으로 넘어가고 이 프로그램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받아오는, 아마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전형적으로 매집했던 과정을 이번 주에 좀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번 주 초반 중반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지만 시장은 외국인이 매집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FOMC는 사실 과거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던 FOMC와는 제가 볼 때 중요도가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번 FOMC에서 25bp를 인상을 하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어쨌든 이번 FOMC가 지나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기정사실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 25bp 정도가 한 번 정도 더 남아 있지만 사실 이 25bp는 금리 인하 전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5bp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예상대로 동결을 한다면 최후에 한번 25bp를 11월이든 이후에 한번 쓸 수 있다는 것과, 만약에 이번에 25bp를 올린다면 이제 시장은 아마 점도표상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면서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마 실질금리나 중립금리 이런 것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화면에 뜰 건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이 과시화되는 시점과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짧으면 한 12개월, 좀 길면 한 18개월 정도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텀 기간 동안 사실 그동안 증시는 대부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금리 인하 전까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1번이 수익률이 좋은 게 나스닥이었죠. 그리고 2번이 국채금리였습니다. 그리고 3번이 S&P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유가에 몰입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FOMC 이후에, 그리고 9월달 이후에는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할 거냐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나스닥의 주도주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임의소비재 일부, 항상 이 양축이 주도주가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채 특히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올해 초에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먼저 들어갔던 분들은 손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FOMC가 지나면 국채금리 상승 속도는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아마 국채금리 예상이 지금 2023년 3분기가 가장 정점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4분기부터는 국채금리가 금리 인상 중단 시점과 맞물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제 투자는 이번 FOMC 이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죠. 그리고 주식도 어쨌든 지금은 경기 하강을 걱정하는 것은 뭐다? 적어도 12개월이나 18개월 뒤에 걱정을 하시고, 지금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지금 그런 변화가 지난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서서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6월달부터 조정을 받았고 미국 증시도 7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의 특징을 본다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무입니다. 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봐도 뭐 매수도 안 해요. 매도도 안 합니다. 더 웃긴 거는 보통 우리가 지난 시기 동안 그렇게 제가 강조드렸던 맥도도 현상, 선물 옵션 파생 중에서 하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일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물 옵션 만기와 만기 다음날 선물을 정말 큰 폭으로 매수를 했죠.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작전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이제 싹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왜 9월달 증시가 역대적으로 보면 수익이 좋지 않냐면 이게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 뭔가를 앞두고 가장 큰 수확을 앞두고 이 시기에 패시브 자금 이동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입니다. 8월달 MSCI 리밸런싱하고 9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되면 이제 얼추 패시브 자금 이동은 거의 끝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패시브 자금 이동한 걸 보고 액티브 자금이 판별을 하겠죠. 이거는 좀 올려볼까, 이건 좀 내려볼까. 같은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에서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잣대를 재보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지금 이제 FOMC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뀔 건데, 특히 여기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주도주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씩. 지금 아마 FOMC를 앞두고 있죠. 미국 선물세 만기 이후에 정리 물량이 나오면서 이번 주 초반 우리 증시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FOMC 경기 심리 때문에 또 매수를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면 다음 주 후반부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 FOMC 시기부터 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시기는 또 개인들이 겁이 나서 덮여 들지 못하겠죠. 결국은 지난 선물옵션 만기 때부터 개인들이 대거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거의 2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때 추석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매집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겁니다. 근데 과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일단은 선물을 매수해서 그 개인들의 물량을 프로그램 매수가 받아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시장을 눌러서 그 프로그램 물량을 저가에 외국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프로그램, 외국인, 이 과정이 지난 9월 달부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 후의 상황을 보면 딱 거기에 해당되죠. 대량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대거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도 그 눈치를 좀 채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노리는 게 결국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이번 주 초반에 선물 매도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겁니다. 여기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물량을 저가에 외국인들이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전략은 주 초반, 주 중반,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 외국인들이 눌러서 가져가는 종목을 개인들도 같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선물옵션부터 대거 외국인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장 오늘의 등락, 어제 등락, 이 좁은 구간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이 구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는 항상 나스닥 기술주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정을 해서 보시면 그 경기가 침체로 갈 거라고 예상했던 시기, 실제로 좀 마일드한 침체로 갔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 5번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 5번의 경우 중에서 주도주를 형성했던 것은 4번이 나스닥 기술주입니다. 그건 이제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마지막 한 번은 다큰법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마일드한 침체로 갔던 시기에 주가가 올랐던 5번의 경우 중에서 4번이 나스닥 기술주입니다. 지금은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AI 반도체.
여기서 모든 구심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끔 챗GPT로 넘어갔다가 혹은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지난주에는 뭐 뚱딴지처럼 자율주행 테슬라로 넘어갔다가 AI가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할 건데 그 중에는 물론 테마성 종목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저 정도 주가 상승하고도 조정이 이렇게 얕은 이유는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그 정도 실적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의 GPU 컴퓨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HBM 반도체를 기반해서 나오는 A100 같이 들어가는 A100 같은 경우에 보면 가격이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10,000개 정도 들어가는 게 하나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굉장하게 매출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매출액 수준을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계속해서 경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는 뭐 다음 분기에 그 예상했던 그 가이던스가 뭐 한 120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인데 그게 이미 이번 분기에 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170억 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눈비가 확대돼가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추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들이죠. 근데 그 HBM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은 4배, 수량도 4배, 4곱하기 16배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한 2주 전부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루에 1~2%씩 반전을 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도주들이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여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코스닥의 부품 소재 종목들 다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위주로 양축으로 해서 이제부터 9월 달부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항상 주식은 분기마다 나뉘고 보통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만기를 1년에 4번 정도 있는데 그때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주도주도 변하고 그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 이동이 끝나면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점은 단순하게 그런 분기마다 변하는 변화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이 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은 뭐 크게 본다면 우리가 증시의 사이클로 본다면 뭐 한 1~2년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7~8년 사이클 상의 분기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아마 주 초반에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가 나오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잘 보시면 그때 외국인이 매집해 가는 종목이 주도주다. 요거를 잘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도 성공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특히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지난 조정 구간에서 그 테마성 주도주들은 이제 다 꺾일 시점이 됐죠.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번 주부터 적어도 이번 올해 말까지 중요한 분기점에서 좋은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창 위 이번 주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